교통법규 준수는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의무.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 3. 최홍준의 모토톡.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정지선 위반을 하고 있는 차량 수십 대와 많은 모터사이클들을 만났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지선은 정지선이 아니다. 그나마 횡단보도를 안 밟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일 지경.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꼬리 물기가 이어진다.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해도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통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간 금방이라도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쌓이면 큰 사고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모터사이클의 교통법규 위반이 더 많아 보인다. 자동차들은 내 눈에 보이는 수십 대의 차량 중 한두 대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터사이클은 눈에 보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양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용 모터사이클의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주행 등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 같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이들의 법규 위반은 빈번하다.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나가보면 모터사이클의 과속은 기본이고 차간 주행은 물론 난폭 운전.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대열 사이로 다른 자동차들은 물론 다른 모터사이클도 추월이나 차선 변경을 못하게 막아댄다. 이들이 모여서 달리니 머플러 배기음은 엄청 크게 들린다. 자신들은 즐겁게 달리고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 그 자체다. 모터사이클이 너무 쉽고 당연하게 하고 있는 법규 위반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있는 정지선, 정지선 침범. 경찰청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인해 자동차들의 정지선 침범은 많이 좋아졌지만 출퇴근 시간 혼잡한 시간대에는 정지선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자동차들 앞에서 출발하기 위해 신호 대기 시 자동차들 사이로 앞으로 나와 서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지선은 지켜지지 않는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다반사. 주행 중 급하게 신호가 바뀌어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닌 의도적인 횡단보도 침범은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모터사이클들이 너무 쉽게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차간 주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다니는 것이 합법인 곳도 많지만 불법인 곳도 많다.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는 차간 주행으로 앞으로 나가는 건 또한 합법의 경우가 많다. 한 대의 모터사이클이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모자라 여러 대가 동시에 한 차량을 좌우해서 차간 주행한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이는 곧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 모터사이클의 작은 차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다니는 것이지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갓길 주행이 모터사이클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건 아니다. 과속 모터사이클을 탄다면 스피드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빨리 달릴 것이 재밌고 짜릿한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법정 최고 속도를 먼저 지키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내는 물론 교외에서도 불필요한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해 여유를 둔 공간이다.
절대로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이다. 추월을 할 때는 앞선 차량의 왼쪽 차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룰이다. 버스나 택시와의 사고는 갓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갓길은 주행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다. 모터사이클이 너무나 당연한 듯 건너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혹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등등 잠시만 교차로에 서 있으면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 특히 배달용 모터사이클을 들의 위반은 너무나 일상적이다. 오히려 정지선에 맞춰 서 있고 차량의 흐름에 맞춰서 달리는 모터사이클이 보이면 이상할 정도.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더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말이다. 자동차의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것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들의 습관적인 법규 위반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모터사이클이 의무를 다할 때 권리도 따라올 것이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도 생각을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모터사이클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날부터라도 정지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이 이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볼 때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권리도 당연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수십억 원, 초고가 슈퍼카의 충돌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자동차는 충돌 테스트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연간 판매량이 수십 대에 불과한 슈퍼카라면 부담은 더 크다. 그렇다면 이들 슈퍼카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코닉세그는 최근 자신들의 짠돌이 충돌 테스트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세그의 아제라, 레제라 등의 대당 가격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에 이른다. 기본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고 몇 개의 특별 주문이나 옵션을 추가하면 300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는 초고가 슈퍼카 브랜드다. 코닉세그의 입장에서 충돌 테스트에 차 한 대를 사용하면 수십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코닉세그는 단 한 대의 차량만 실제 충돌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직접 차체의 여러 부위를 망치로 때려보거나 사진처럼 도어를 수동으로 3개 열고 닫으며 안전성을 판단하고 보완한다. 인공 구조물에 직접 충돌시키는 실험도 완성된 차량이 아닌 차체를 여러 부위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실시한다.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체의 주요 부위를 있는 힘을 다해 망치로 때려보거나 특정한 부위에만 충격을 주는 식이다. 주요 골격만 갖춘 상태에서 충돌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충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단 한 대의 차량만 실제 충돌 테스트에 사용한다. 부서진 차체를 다시 조립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차량을 테스트하는데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를 전담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연간 수십 대의 생산에 그치는 코닉세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충돌 테스트 결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은 확고하다. 크리스찬 본 코닉세그 CEO는 테스트용 코닉세그는 차체와 부품, 에어백 등을 모노코크 셰시에 장착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충돌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안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